예, 오늘 그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그 영수회담의 이면에 가려진 여러 가지 물밑 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에게 이 영수회담의 물꼬를 터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정작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물밑 대화가 오가고 조율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안들이 오갔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은 그 총리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하지 않을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채우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개된 공간에서 논의되었어야 되는 그런 인선에 대한 협치의 부분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지 않을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인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밖으로 노정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론된 인사가 원희룡 장관과 같은 중견 정치인인데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그렇게 오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노정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결국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 외에는 인사로서 새로운 감동이나 아니면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하고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여럿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석희 총리,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시겠지만은 경제 관련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폭의 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경제부처에서는 GDP 성장률 같은 단편적인 지표만 이야기하면서 경제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국민의 민생에 직결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산업 관련 부처의 중폭 개각 도전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임기 후반부에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살피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